봄바람이 부는 3월. 경남 합천의 초계초등학교에도 파릇한 새싹들이 들어왔습니다. 1학년 아이들의 입학식 날인데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5학년 선배들이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을 업습니다. 후배를 업고 체육관을 도는 것은 이 학교의 입학식 전통입니다. 아이가 크면 당연히 믿고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작년 한 해 경남에서는 아이들 먹을 학교 급식을 두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자꾸 변동문 안 했으면 좋겠 좀 괜히 신경을 쓰이더라고. 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그러니까 좀 마음이 또 그래대노 또 이러시고 좀 그래도 뭐 아무 생각 없다가 또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조금 시끄러우니까 좀 신경을 쓰이죠. 다시 또 무상급식이 중단되거나 그렇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또 반발이 심하겠죠. 학부모님들의. 또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다자녀거든요. 다자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식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남만 한다는 그 자체가 한다는 자체가 좀 불만이 많죠. 애들이 이제 안정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기를 원하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 이제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오며 경남 교육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무상급식 갈등이 오늘 사실상 해결됐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1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상급식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무상급식 중단 이후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교들을 포함해 2014년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재개하겠다는 건데요. 작년에는 홍준표 도지사께서 갑자기 자기 혼자 우리 국민들한테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정말 당황했죠. 이번에 다시 무상급식 다시 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찬성이에요. 찬성. 잘 된 것 같아? 것 같아요. 네. 무려 17개월 만에 극적으로 재개된 경남의 무상급식. 하지만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이들의 밥상에는 과연 봄이 찾아왔을까요? 2007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왔던 초계초등학교는 작년 봄부터 친환경 급식을 포기했습니다. 딸이 중간에 잠깐 들어온 적은 있었었는데 그 운영을 하다가 힘들어서 일반미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네. 잠깐 친환경 쌀 잠깐 사용한 적은 있었어요. 작년 대부분은 이제 네.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쌀을 친환경으로 사용하면 금액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줄어든 급식비 예산에 맞추자니 친환경 식재료는 쓸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쁜 소리 좀 하면 되지. 아직까지는 그 2014년 수준으로 급식비를 지원된다는 내용을 이제 통보받았을 뿐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뭐 내려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3월달 식단은 지금 친환경이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은 급하지만 학교 급식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먹거리는 괜찮다고 보시면 그때보다는 먹거리가 좀 이렇게 종류가 좀 못하다고 할까나. 그렇고 저는 솔직히 교사이지만 학부모인데 애들이 활동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전국 최초로 의무급식을 시작하고 친환경 식재료로 아이들 밥상을 챙기던 경남의 명성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작년 봄, 딱 요맘때였습니다.
이른 아침 엄마들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느라 바빴습니다. 부엌에서 덕주 씨가 분주합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요. 막상 사고 어저께도 싸고 보니까요. 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형편이 못 되는 반 친구까지 한둘씩 나눠 맡으며 엄마들은 전교생 72명의 도시락을 싸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시작된 유상급식을 반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설마 이까지는 해고 중간에는 본복은 안 하겠나 그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도시락을 싸갈 될 것까지는 생각은 못했어요. 1년 후 덕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작년에는 도시락 싸느라고 바쁘셨던 그때 만났었는데 그때는 진짜 정신없었어요. 아침마다 전쟁이었어요. 안 싸주다가 싸니까. 1년 만에 재개된 무상급식 소식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무상급식 재개 소리 맨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지난주에 예. 뭐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마음은요. 그냥 당연히 돼야 될 거 됐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속으로는 이랬죠. 또 선거 다가오니까 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입에서 또 선거인데 이 생각밖에 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다고 보면 되지. 학부형님들이 좀 냉소적이 됐군요. 예, 그렇죠. 그 말이면은 솔직히 또 분명히 무상급식 안 해줄 건데. 이렇게 지원해 줄 걸 왜 여태 미뤄왔나 싶은데 내용은 더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거 혹시나 싶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급식 문제 그거 있잖아요. 거기 글을 올라왔더랄 거예요. 교육감님 글이. 그러니까 예산은 다 학번은 다 못했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서 어느 정도만 돼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또 친환경은 아니구나 그 생각은 들으라고요. 읽다가. 예산 확보도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재개라니 엄마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발표대로 무상급식이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바빠야 할 곳이 있습니다. 2014년 당시 합천 관내 26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했던 업체인데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가격에 이야기해보라 해서 안 맞으면 또 못하는 거죠. 네, 같이 셉시다. 네. 일단 알겠어요. 한번 구해볼게요. 알았어요. 예, 예. 우리 학교 두 군데 친환경 하는 학교 아무리 양파가 비싸도 구해서 준다고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환경 급식 한 두 군데밖에 없거든. 합천초와 남정초. 이제 양파 들어가고 이런 데는 합천 갔네. 합천 갔네 두 군데 학교밖에 없어요. 네. 우리 집 묵은 일이 없잖아. 텅텅 비었잖아. 학교 주변 것도 없어. 빨리 찍어. 2014년도에도 저희 보시다시피 합천초 남정초 이쪽에 전부 다 이 속이 꽉 찼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 급식이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보시다시피 폭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 네 개가 내일 나갈 거? 네. 이 현실이에요. 1년 새 많은 학교가 친환경 급식을 포기했습니다. 생산한 쌀은 아직 반도 팔지 못했고 예산이 부족한 학교들이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찾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농민들은 표면적으로 못 느꼈잖아요. 작년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정치인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감을 하셨다고. 저희 주변의 농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올해 선거 잘해야 되겠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이후 참 여러 길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 재개는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세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올 2월 15일 날 도지사님께서 시장군수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 결과에 식품비 1244억 중에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되는 337억을 제외한 907억에 대한 50%를 주겠다. 그래서 그게 453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최종적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거쳐서 심사숙고행 끝에 우리 교육감께서 그러면은 그 부분 일단 2014년 수준으로 간다.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길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69억 원의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는 지금 그 교부금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되고 있거든요. 교부금, 교육재정 교부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편성이 될 때, 예산으로 편성이 될 때 계층 간 균형 교육비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제 그런 교부금으로 도교육청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거를 예산을 편성할 때 계층 간 균형 교육비에 넣어서 편성하는 게 맞다. 경남도가 말하는 계층 간 균형 교육비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비나 교재비 등으로 이미 책정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그리 그 저소득층 그 중식비를 그 사회 그 객차 차원에서 먼저 이용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죠. 근데 도청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보다 지금 12개 항목이 더 시급하다는 거죠. 그게 객차 해소 차원, 교육 객차 해소 차원과 사회 배려 차원에서 이런 거예요. 부족한 식품비 169억 원에 대한 협의는 끝내지도 못한 채 경남도의 무상급식이 재개된 겁니다. 사실 무상급식 비용은 각 지역별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예산 비율이 달라서 종종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누가 더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시군 단체장들도 도와 충청북도도 지난 1년간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올 2월 새 학기를 목전에 두고서야 급식 예산안이 타결됐습니다. 470억 원으로 91억 원이 더 늡니다. 도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 엄마들은 불안합니다. 총선 전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14년도로 복귀됐다.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전혀 14년도로 복귀된 거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니고 이게 정말로 14년도로 복귀가 되려면은 어제 부족분도 없애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홍준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다시 이게 선거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또 이제 그 다른 당이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됐을 때 또 다시 번복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때 또 해야 된다면 우리 너무 피로감이 너무 많고. 내일이 닥치니까 지금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근데 또 물론 이게 어느 순간 다시 또 무감각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의 차이는 클 것 같아요. 좀 참여의 이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절박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는 경남 하동.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지난해 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까지 한 하동군 엄마들의 실망감은 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밥 때문에 많은 걸 잃었고 도청도 밥 가지고 싸워서 크게 득된 거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뭘 위한 1년 동안의 싸움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지나고 보니 네, 급식이 당장 새학기부터 이제 재개가 된다 지원이 원래대로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당장 아무도 이제 부족분이 발생할 거가 너무 뻔한데 그거를 교육청 쪽에서는 뭐 계속 더하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또 합의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하동 2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정말 껌값이거든요. 얼마든지 군수가 재량껏 알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도지사가 이거 다 시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너네가 알아서 재량껏 알아서 해라 이 말 한마디를 안 했다고. 그 재량권이 없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약속해 줄 수 없다.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머뭇하는 거거든요.
시군으로서는 예산을 쥐고 있는 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무상급식이 재개된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견이 모일지 관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간에 저희도 뭐 도에서 예산을 받고 움직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만 이대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뭐. 예, 그 명령은 아니지만은 도도 이제 상급 광역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그거를 그냥 너희는 너희 해라, 우리는 우리 할게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저희 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시군구에서 특히나 작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고 많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까지 시군구가 그렇게 저희들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가 시군구의 단체장들이 사실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죠. 예산으로서. 무상급식 비용은 원칙대로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밥보다도 공부가 우선이 아니냐. 도지사의 독단에 맞서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많은 엄마 아빠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떠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도지사를 도민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정치인이 뭐 애들 그러니까 뭐 20만 한 30만 가까이 먹는 밥을 그렇게 뭐 도민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눈칫밥 주지 말고 무상급식 실시하라! 어묵급식! 올리라! 다시 어묵급식! 올리라! 시일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들의 고민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엄마들이 급식비 뭐 다른 지역들 다 무상급식인 의무급식인데 왜 우리만 아니냐에 대한 공분이었는데 그러고 시간이 흐르고 잠시 이렇게 정치 상황을 보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나니까 이제 괘씸죄가 더 많은 거야. 아니 그렇게 표로 달라고 뽑아달라고 그 굽신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딱 되고 나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분명히 일꾼으로 뽑았는데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지? 나는 일꾼 뽑았는데 이게 왜 왕노릇을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괘씸한 마음에 진짜 분노가 더 치밀어서 매일 거리에 나가 무상급식을 외쳐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도지사를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들의 무상급식 운동은 홍준표 도지사를 주민 소환하기 위한 서명운동으로 바뀌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경남 전체적으로는 30몇만이죠? 36만. 주민소환 투표는 주민소환 투표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서명을 받기 위해 엄마들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얼굴을 맞대며 홍준표 도지사를 주민소환하자고 설득했고 18개 시군 36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주민소환 투표 서명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축제, 학교 학예제 뭐 그런 거 제날 회 붙은 거는 다 갔었거든요. 무조건 뿌리고 가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래. 저 사람 또 왔네. 아니 저 사람들 또 왔네. 이러면서 와가지고는 음료수 주고 와가고 그랬는데 교육감 그 주민소환은 5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뭐 분노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헐 우리 진짜 계속 그랬잖아. 뭐 수치 보면서 와 진짜 어이없다 그것만 계속했지 뭐. 정말 진짜 너무 어이없는 거였어요. 그거는 진짜 50만 원 어떻게 받는단 말이에요. 행사도 안 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전 같은 기간 50만을 돌파했다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허위 서명으로 판명났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에 대해 신속히 사과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학부모들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과가 굉장히 일시적이게끔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 게 무상급식이다, 나 이렇게 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그 개선이나 발전 방향을 생각해야지, 이거를 정파원의 논리에 따라서 이거를 폐지시키고 예산 삭감해버리고 안 주고 이런 경우를 주면 안 되겠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는 무상급식 문제. 부천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시청 안에 친환경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조례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급식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건 불안해요. 조례로 할 수는 있지만 조례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상위법, 급식법이 저는 그래서 개정이 돼야 된다. 이 급식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한은 언제든지 어떤 단체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변화. 예, 그렇죠. 선심 쓰듯이, 이게 마치 자기 돈 가지고 선심 쓰듯이 뭐 준다 그랬다, 안 준다 그랬다, 뭐 이게 지 돈입니까?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 학부모들의 그런 인식의 변화에 뒷받침하는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이 이거는 계속 정말 어떤 단체장이 오더라도 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급식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산 지원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한계까지 법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실질적인 집행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만 한다는 단위로 표현하든가,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무상급식 부분을 지방자치 중에서 교육청이냐 일반 행정자치단체냐 그걸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봐요. 어른들의 일이야 어찌됐건 아이들은 금세 또 자라 한 학년을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들만 셋인 경선 씨네도 무상급식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시락이 좋아, 급식이 좋아? 급식이요. 도시락은 너무 차요. 차가워요. 작년에 도시락 많이 싸갔잖아. 네, 너무 차가워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 경선 씨는 작년 봄 참 열심히도 무상급식 운동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혼자 도시락 등교를 시켰던 경선 씨. 거 보여줄게. 자, 아무래도 찬밥이 좀. 내가 낸 세금으로 의무급식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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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금은 다 냈다. 내 아가들 밥 먹이나. 농사만 짓던 순둥이 엄마가 열혈 시위꾼으로 변한 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다들 아주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 친구의 밥그릇도 같이 지켜줘야 된다.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급식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다. 아주 단순한 것들. 지난 1년간 아이만 자란 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이 엄마의 생각도 부쩍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은 조금 더 정직한 정치들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에 좀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정치들을 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했던 그 주민 소환을 위한 밑작업들이 저는 그 정치의 예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남의 무상급식이 정상화되기까지 갈 길은 아직 멉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엄마 아빠들이 있기에 다가올 봄은 그리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